김문수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정상화가 됐죠, 목사님. 그 두 권씨가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우리 다 천하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인간이 기합을 해가지고 부정적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선출된 정당의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목사님. 예.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네. 김문수가 네.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근데 돼가지고. 하나 변수가 있어요. 뭐야? 김문수 씨가 된 건 상당히 좋은데 하나 변수는 우리 저 구주하고 경합이 돼서 한덕수하고 이재명을 붙었으면 구주화가 이겼을 텐데 김문수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구조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우리 저 황교장님 결국은 이제 그 한덕수를 이제 대새끼고 대통령 안 하라는 사람을 강제로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각제로 이제 하려고. 왜냐하면 이 정치가들은 다 대통령 아니면 총리, 수상 이거 한 번씩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두 권씨들이 장난을 쳐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3년만 하고 한덕수는 대통령을 3년만 하고 내각제기를 한다. 우리나라 내각제 하면 돼야 돼.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분당국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내각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한 것도 그거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 이전에 지금 국회가 뭐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개혁을 한 다음에 내각적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정말 염치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늘 뭐 노래 부르듯 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분명히 있다. 정말 이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기 이영호 교수님, 아니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 좌파한테 속은 사람들이 국민의 40%거든. 40%.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 60%. 그러니까 아직도 40%는 이동호한테 지금 다 완전히 사기당한 사람들이 40%라는 국민들이. 근데 왜 거기서 못 나올까? 그좀 개딸을 비롯해서 주사파 비롯해서 한총련 비롯해서 정계도 비롯해서 걔들한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나오라고 한번 소리 좀 질러봐요. 목사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이게 지금 뒤집혔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화문이 지금 김문수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그 양권은 지금 계엄을 반대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그동안 탄핵 반대 그렇게 싸울 때 입 한마디 안 넣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김문수 20% 지지도 계엄을 본인이 찬성하고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가면서 얻은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뒤집은 건 지난 우리들의 투쟁이 당원들을 움직였고 또 여기 있는 광화문 세력들이 결국은 김문수를 몰아내는 세력들을 다시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화문의 위대한 승리다. 저는 이렇게 우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재명 그 후보가 내 이름을 자꾸 거론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정광훈 그리고 내란 동조 나를 내란 동조라 그래. 자꾸 내란 동조. 왜 그럴까? 왜 자꾸 나를 비방하고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가장 두려운 세력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세력은 바로 광화문에 있는 애국자들과 전광훈 목사님, 이걸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인은 목사님한테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 보내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 야 니네들
이번에 민상현 정광훈 개새끼야. 목사님 이 자유통일당하고 힘 합치지 마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화문을 적대시하고 등한시하고 개새끼. 전광훈 목사님을 모욕한 집단이 국민의힘이야. 민주당보다 개새끼들.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참 어려움을 딛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야 단일화는 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일화. 범보수 단일화는 광화문을 빼놓고 안 구주와 돼. 후보를 빼놓은 단일화는 있을 수가 없다. 김문수는 구조하고 단일화 해야 가짜 돼. 단일화를 한다거나 우리 구주화 변호사의 후보 사퇴를 요구한다거나 하면 이건 끝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고 김문수 후보는 당장이라도 광화문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힘들어. 우리는 끝까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구주와 후보와 함께 나갈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지금 거의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광화문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지고 우리 구주화 후보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 예. 요거 글 한번 읽어줘. 이거 띄워봐요. 위로 띄워봐요. 요거. 김민석. 김민석, 네. 윤, 전광훈 아바타, 하하. 김문수, 김문수를 아니, 그러니까 윤이 누굽니까, 저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가 윤석열, 정강훈, 아바타. 그러니까 윤석열과 전광훈의 아바타인 김문수가 이 뜻이죠. 저게 바로 아, 민주당에서 김문수와 김문석 저 개새끼야. 우리 광화문 세력을 갈라놓으려고 제가 그거야, 분명히 안티스타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새끼야. 계속 공작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이거를 더 강하게 받아들여서 광화문에 나와서 더 강하게 결속하고 이제는 광화문과 국민의힘이 합당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80만, 광화문에 300만 합당해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광화문 세력으로 만드는 기회를 이번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패륜 당권파 중징계 할 거냐? 예. 여러분이 다 패륜하요? 패륜하죠? 저 김문석 개새끼다. 그러면 이 김민석 이름을 안티스타라는 어떻게 해야 새끼다. 돼? 아유, 김민석 너가 패륜하야 너가 패륜하. 개새끼다.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신길 성결교회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따위 말을 하고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자식아. 이 자식이 뭐 정치가만 다한 줄 알아, 이 자식아. 목사님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왜 하지 말씀한다. 많은 분들이 어제 밤에 아, 그 김문수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많이 저는 했지. 고민 안 하고 잘 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있냐는 것이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자 이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국민 저항권이요. 지금 이미 벌써 사인한 사람이 800만이 넘었어. 이제 200만만 더 하면 돼. 200만만.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나라는 6월 3일 선거해봤자 다 헛방이야. 김문수가 돼도요 1년 안에 탄핵도 돼요. 맞아. 윤석열도 탄핵하는데 그럼 김문수가요 김문수가 타는 거죠. 윤석열만큼 배짱이 없어요. 또 탄핵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돼도 또 탄핵이 돼요. 왜 되느냐? 북한이 가만 안 둔다고. 왜냐하면 이재명이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트럼프 만나러 갈까 안 갈까?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또 너 왜 트럼프 만나고 하고 말이야. 미국 무서워서 왜 왔다 갔다 해. 빨리 북한한테 날아갔다 마치 북한에 또 타겠는데. 이동호 교수님, 예, 지금 내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예,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이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간첩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우리는 이번에 탄핵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썩어 있고 대한민국이 정말 망해져 있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며칠간 관심을 김문수에 쏟아왔고 또 하나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정이거든요. 특히 중도표는 동정에 유리한데 이번에는 김문수가 저 간악한 양권발 그 다음에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김문수를 결정적으로 밀어올리는 것은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천만 조직만이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 수 있고 또 주사파의 전쟁에서 김문수와 우리가 연합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거라고 봐요. 자, 황 위원장님, 결국은 이 나라는 완전히 지금 무너져버렸고 결국은 이거는 4.19와 5.16 혁명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헌법 전문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이 나라를 정돈할 길은 이번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누가 당선되든지 또 극단적인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벌써 자기가 분리할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재명이 발언한 거 그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광주 5.18 사건을 말하면서 이거는 내란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걸 이재명이가 직접 말했다니까. 자기가 그때 3, 4개월 전에 분리할 때 말이야. 아니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어느 단계에 멈추지 않고 미치겠다. 이제는 백도라이 새끼네. 저 땅밭에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내전 단계. 황 위원장님, 내전 단계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저 이재명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저는 앞으로 6월 3일까지 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운동 기간 동안에 예. 아마 이재명의 처분은 점점 더 드러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으시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우리 광화문과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내전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전은요 반드시 피를 동반하는 거예요. 피를 4.19 해봐서 알잖아요. 4.19 해봐서. 그래서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1,000만 명을 왜 주장하느냐. 피 흘림이 없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하성 교수님, 네. 내전이 일어나면 교수님부터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미 뭐 십자가 못 풀게 죽었는데요. 또 없다 없어. 근데 장로님은 죽어도 순교하니까 좋지만은 예. 박영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연미요? 네. 함께 죽어야죠. 뭐. 아니 근데 이런 말을 우리 신혜식 대표님 예.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야.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저게 도대체 정상적인 말입니까?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정상적일 뿐만이 아니라 어? 본심에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마음속에 내가 권력을 잡지 못하면 내전 상태라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재명 마음속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발언이. 왜냐하면 내전이라는 거는 체제를 변혁하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전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이번 대선은요 체제전쟁입니다. 예, 국민의힘도 그걸 각성해야 되고 김문수 후보도 그걸 각성해야 되고 그 체제전쟁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세력이 어디냐? 바로 광화문과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전쟁에 이기려면 광화문 1000만을 달성해야 될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저는 그래도 잘 됐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광화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고 우리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체제 전쟁에 맞설 수 있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여기에 나서야 된다. 다음 주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빨리 전광훈 목사와 또 우리 구주화 변호사와 만나야 된다. 그게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손들어 봤어요. 여러분 자유통일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 이거 보세요. 들고 있어봐. 이거 보시라고요. 자, 손을 내려요. 윤석열 대통령님 가문 예배 한 번만 좀 와달라니까. 그리고 김문수 이 후보님은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주일 예배를 4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고, 오늘 여기 이 박사님들 통과하는 것처럼 김문수 그때는 뭐 지사님이었었는데 지사님 데리고 내가 맨날 예배 마치는데 통과했다고 4년을 했어. 4년. 그러니까 가문은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5년 동안은 그동안에 사실은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5년 동안은 교류가 없는데 이번에 그 관훈 클럽에 가서도 하는 말이 전광훈 목사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막 화를 내면서 전광훈 목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목사인데 뭐가 잘못됐냐고 막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와,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전광훈 목사가 참 사람은 좋은데 조금 그 문제는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근데 김문수는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그냥 똑바로 그냥 딱 질러버리는 거야. 전광훈 목사가 뭐가 잘못됐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목사인데 말이야. 할렐루야. 윤석열 대통령님 다시 한번 해봐요. 자유통일당에 가입된 사람 두 손 들고 만세. 윤석열 대통령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강화문에 한 번만 좀 와달라고 예배 시간에 그냥 한 번만 와주시면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나라를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이제 뭐 계엄령만 하셨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자유통일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시고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